이제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972년의 의미가 리어 선생님이 이제 어깨 항문 원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원년이 되냐면 어깨 50견의 대표적인 증상이요. 팔을 옆으로 들면 바로 여기가 아픈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이 그 날개뼈의 견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견봉이 좀 옆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들면 여기 좀 부딪힐 것 같은 망상을 일으켰던 거예요. 의사들한테. 다 망상이었습니다. 왜 망상이냐면 우리가 들면 아까 보신 것처럼 견갑골이 통째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부딪히기 전에 견갑골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모르던 시절이니까 들면 여기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당시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던 당시 우리나라 70년대 사람들은 미국의 의사라고 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생각한 모양이 요거 이게 부딪히는 것 같다. 이 뼈를 잘라봐야겠다. 이게 이제 72년 이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진짜 잘랐어요. 근데 이거 잘랐더니 어깨를 진짜로 못 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들어서 아픈 것 뿐인데 이걸 잘랐더니 진짜로 잘 못 들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요. 뭐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것도 항상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지만 뭐 항상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리어 선생님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수술만 하면 망하는 수술이 어떻게 제대로 된 수술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이 이제 역사적인 논문입니다. 70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원인은 앞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옆이 아니라 할 때 이 앞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게 천재적인 접근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옆 뼈를 깎으면 망하는데 앞뼈를 깎으면 성공은 했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성공은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논문을 본 수많은 의사들이 지금까지 옆뼈를 깎은 게 내 실수였구나. 앞뼈만 깎으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죠. 이 앞뼈가 깎은 게 꼭 통증을 다 없앴는지 그건 잘 몰라요. 앞뼈는 어쩌면 놔둬도 되고 깎아도 되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앞뼈를 깎았더니 어떻게 성공했다는 논문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 뼈를 깎는 이 수술이 전 미를 강탈을 합니다. 그게 1980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흔히 일어났던 수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견봉 성형술 또는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 지금 현재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어깨 수술이 여전히 뼈 깎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년 정도 지금 미국이랑 우리가 뒤쳐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당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논문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진짜 이제 행간까지도 안 읽어도 돼요. 행을 읽어도 됩니다. 행이 뭐라고 되냐면 뼈를 깎으면 시야가 확보가 되고 그 아래 염증을 제거하고 일단 이 염증을 제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힘줄 파열이 동반된 게 눈에 보이면 이를 수술해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면 염증을 없애주고 파열된 걸 수술해주는 게 사실은 성공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의사가 아무리 바보여도 그냥 이 논문을 그렇게 간단히 읽고 그렇게 막 뼈를 깎았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뭔지. 이제 일단 뼈를 깎고 이런 게 염증인데요. 이 뼈가 있으면 이게 사람은 눈이 여기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보는데 얘가 가리니까 이거 이렇게 깎으면 이게 잘 보인다는 의미거든요. 잘 보여야 수술도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날개뼈를 좀 소환하겠습니다. 이게 견갑골이라고 했고 여기가 이제 견봉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요. 견봉. 그 뼈를 왜 깎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리어 선생님의 수제자입니다. 빌리 아니스. 이 앞쪽 뼈가 많이 자란 견봉에서 회전근개 파열 빈도가 높았다라는 논문을 또 내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견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견봉이 조금 꼬부라졌고 여기 좀 많이 꼬부라졌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앞으로 좀 자란 환자에서 어깨 힘줄의 파열의 빈도가 높았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까 리어 선생님이 앞에 뼈를 깎았다고 발표를 했고 그 수제자인 브리안 선생님이 이게 많이 자란 애들이 힘줄 파열이 많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뼈가 자라는 게 역시 뭔가 문제구나. 저거를 좀 잘라주면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망상이 쌓이고 쌓이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앞에서 볼게요.
이렇게 뼈가 아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뼈가 자란 거를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란 게 돼요. 아까 빌리안스 선생님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뼈가 자란 걸 앞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봅니다. 엑스레이는 봐요 2차원이죠. 여기서 봤는데 뭔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가시처럼 나와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무섭잖아요. 저놈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회전근개, 어깨 힘줄이 여기에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찌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힘줄을 끊을 것 같아요. 저 뼈가. 제가 생각해도 언뜻 말하면서 언뜻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뼈가 그렇게 작았어요. 요거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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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렇지. 네.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뼈가 자라있어요. 그럼 힘줄을 막 갈기갈기 찢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게 우리 힘줄 파열의 원인이었다. 드디어 찾았다. 뼈만 깎으면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80년대 그래서 견봉 성형술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가설을 세우죠. 저 견봉의 뼈가 아래 힘줄과 충돌한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이 뼈가 자란 것이 힘줄 파열의 원인이다. 그래서 뼈를 깎으면 우리는 힘줄 파열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것도 사실 나중에 어쨌든 오해였는데, 그래서 진짜 이 뼈깎기 열풍이 80년대에 어마어마한 미국의 이제 그 수술 수요를 늘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뼈를 싹 깎으면 이렇게 예뻐지니까요. 엑스레이 보기도 좋고 환자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3차원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게 이제 힘줄인데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뼈 자란 거잖아요. 근데 이 뼈가 어디서 자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근데 힘줄은 여기 있어요. 이게 찢을 수가 있나요? 못 찢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면 찢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 MRI나 이제 CT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엑스레이로 판단하던 시절입니다. 엑스레이를 판단하면서도 사람이 머릿속에 3차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의사들이 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뼈가 이거를 찢는 건다는 착각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리안쌤을 소환을 하면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논문을 다시 잘 보면요. 앞쪽 뼈가 많이 자란 견봉에서 회전근개 파열의 빈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거기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인과관계는 전혀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뼈가 파열을 일으킨다 그런 말 안 했다고 나중에 굉장히 항변을 많이 합니다. 너무 억울해해서. 그러니까 이 자란 환자에서 이상하게 우연히 파열이 있었던 것뿐이지 이 뼈가 파열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이제 사실 말하면 우리 빌리안스 쌤은 제 직속 스승이세요. 저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어깨 전임 일을 하면서 어깨 학문을 공부를 했고요.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제 스승님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 논문 또 여러 번을 봤고, 근데 확실히 그 논문 어디를 봐도요. 제 그 유파에서 우리 장이기 때문에 제가 옹호해 주려는 게 아니라 어디도 인과관계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비밀이 뭔지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진실탐험대를 출발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제 힘줄이 거꾸로 먼저 약화 또는 파열이 되면 이 어깨가 미세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싸고 있는 게 한쪽이 불안정하면 그러면 어깨가 좀 흔들흔들하게 되고 정확히 말하면 요건데요. 요 인대를 계속 자극을 하면요. 이 뼈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해요. 뼈가 자라서 힘줄을 파열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힘줄이 안 좋을 때 어깨가 미세 불안정성이 생기고 자극을 해서 뼈가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자란 환자에서 회전근개 파열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뼈를 깎는 수술은 현대의학에서는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러 들었을 때 그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수술은 좋지만 단지 이 뼈만 깎으면 회전근개 파열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수술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1년의 논문입니다. 지금 이제 제 생각에 제가 머릿속에서 천재적으로 생각해낸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의사들이 이미 모든 연구가 다 끝났던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것 뿐입니다.
72년에 충돌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80년에 빌리아니 스님께서 그 빌리아니 그 분류를 발표를 하면서 수없이 이제 뼈를 깎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래도 바보는 아니어서 10년을 깎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10년을 깎아도 회전근개는 계속 끊어지고 환자는 통증 잘 좋아지지도 않고 아무리 뼈를 깎아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도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하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90년 중반부터 이 그러니까 저희 콜롬비아 학파에 반대되는 학파가 수많은 그룹을 모아서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 충돌증후군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말하는 저 충돌증후군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거의 10년에 걸쳐서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결국 최종 2011년에 최종 판정본이죠. 이제 저희 논문 중에 자기 혼자 연구하는 거 쓰는 거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테믹 리뷰 모든 그러니까 집대성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시스테믹 리뷰인데 저희 시애틀 그룹이 이제 저희 콜롬비아 학파의 가장 반대파에 있는 학파인데 뭐 저희는 굉장히 존중하고 서로 존중은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2011년에 이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라지게 만드는 그 막강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충돌 증후군의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학적 검사, 그러니까 우리 그 의사가 손으로 하는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로 충돌 증후군은 진단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정상 어깨는 견봉이 아까 말한 견봉이 힘줄 누르지 않는다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누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돼야 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어깨는 안 누르지만 문제가 있는 어깨에서 눌린다라는 전제가 원래 있고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가시는 아래 회전근개를 누른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고 자랑뼈를 깎아내면 치료가 된다. 이제 이런 게 우리 그동안 전통 충돌 증후군의 이런 그 근거 업조였는데 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깨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깨 통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충돌 증후군 예약 검사에서 다 양성이 나와요. 다 아프니까. 그 다음에 정상 어깨에서도 견봉은 힘줄을 정상적으로 누구나 누르고 있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가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란 뼈를 깎아내도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이 충돌 증후군이 현대적 해석 이제 MRI가 나오고 해서 보면요. 이렇게 많은 진단이 그 안에 숨어 있던 겁니다.